T세포가 무슨 세포일까요? NK세포는 들어보셨어요? NK세포. NK세포, T세포, T 다시 헬퍼 1세포도 있고 헬퍼 2세포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백혈구의 한 종류예요. 백혈구의 한 종류. 우리 혈액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몸에 혈액이 몇 리터가 있을까요? 혈액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4리터에서 6리터가 있어요. 4리터에서 6리터. 4리터에 6리터는 이제 사람의 몸과 키와 체중의 수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도 들어있어요. 별거 없죠. 그런데 이 피가 10만 킬로 이상의 혈관을 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의 힘에 의해서 1분이면 순환이 돼요. 그리고 피는 심장에서 몸으로 순환되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갔다 온다 제가 그랬죠? 폐를 갔다가 폐순환을 하고 폐에서 심장으로 왔다가 그래서 동맥을 타고 하고 폐동맥과 폐정맥이 있고 심장동맥과 심장정맥이 있어요. 근데 이 피가 보통 붉은색을 띈다고 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적혈구라고 말하죠. 적혈구.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라는 것이 혈액 속에 있고 거기에는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방도 있고 거기에 여러 세포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이 혈구에서 적혈구가 소장에서 만들어진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이해해 왔지만 이것은 이제 대상성 조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연계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소장에서 만들어져요. 이건 현대의학이 좀 잘못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학이 잘못된 그 방향을 잡은 게 크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조혈설과 그 다음에 박테리아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잘못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항상 현대의학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권력과 많은 지식인들이 선택하는 것이 정설이 돼버려요. 항상 그래요. 그렇죠? 정설이 되는데 지금 이 적혈구의 혈액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적혈구 혈액에서 백혈구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백혈구는 정말 적습니다, 양이. 그리고 그 혈액의 구성을 보면 적혈구, 백혈구, 혈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혈소판이 있어요. 혈소판은 무슨 역할을 해줘요? 네, 상처 지혈을 한다, 응고 역할을 하면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백혈구, 적혈구, 혈장 혹은 혈소판을 나눠놓고 백혈구만 우리가 보면 백혈구는 말 그대로 흰 백자, 즉 흰색 피라는 뜻이고요. 적혈구는 붉은색 피라는 뜻이에요. 붉은색 피라는 뜻이에요. 이해 어렵지 않죠? 그럼 백혈구에서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나눠져요. 백혈구에서. 자, 어떻게 나눠질까요? 백혈구는 림프구와 과립구로 나눠져요. 과립구로. 자, 여기에 림프구 쪽에 있는 세포들이 대부분 T세포, K세포, NK세포 이런 애들이에요. 약자들이에요. 뭐 킬러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이런 세포들. 네. 이런 세포들이 있어야 뭐를 할 수 있냐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외에 여러 가지 질병에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면역이라고 말해요. 원래 면역의 진짜 뜻은 면하다. 무엇을? 역병을 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면역이라는 말은 역병을 면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활습관병이 아니라 전염적인 병들, 전염성 질환들에게 붙여진 상황을 면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벌은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자신들을 지켜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라는 뜻이 수호하다, 도시 앞에서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하나를 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을 다 잡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떠한 곤충들이 와서 죽잖아요. 그걸 싸버리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요. 1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이 돼요. 프로폴리스는 그렇게 상하는 것을 방지시켜요. 그리고 벌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균이라든지 질병에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요. 벌들은 그렇게 면역을 활용을 해요. 소나무는 무엇을 낼까요? 송진이 아니고 피톤치드를 내겠죠. 피톤치드. 네, 소나무나 나무들은요, 되게 피톤치드라는 이 물질을 내요. 그런데 침엽수가 화렵수보다 훨씬 많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피톤치드를 분비를 시키면 누가 안 올까요? 얘네들을 괴롭히는 벌레들이나 충들이 안 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피톤치드를 마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식물은 뭐를 갖고 있을까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식물이 갖고 있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무지개 색깔 있죠? 빨주, 노초, 파란 뭐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내뿜는다고요. 그래서 밭에 비료를 준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물을 보면요, 비료를 준 식물이 훨씬 더 약해요. 네. 그런데 밖에 있는 강하게 큰 풀, 그 질경이라든지 취나물 이런 거 보면 벌레가 잘 안 먹어요. 그게 자기 스스로 파이토케미컬을 내뿜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먹으면 사람이 확실히 건강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벌레들이 잘 안 먹는 것들, 얘네들은 되게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미 같은 경우는 피탄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킵니다. 그럼 사람은요, 면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면역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면역이라는 의미, 이게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면역이라는 말은 항원에 대한 항체의 반응,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항원, 바이러스, 세균뿐만 아니라 노폐물 수많은 원인 체계에 대한 항체, 내 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면역입니다. 그래서 그 면역 체계의 어떤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몸을 피부를 400배든 1000배든 확대시켜 보면 피부 가장자리에서 피부는 우리가 지금 보면 안 움직이죠. 본인 살 보면 얘가 안 움직이죠. 내가 현미경 확대시켜 보면 엄청 많이 움직여요. 피부가 움직이는데 외부에 있는 뭔가가 들어올 때 스스로 움직여서 그것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여기에서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효소나 이런 파이토케미컬을 먹은 것들이 소화돼서 거기에 사용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려요. 못 들어오도록 막아요. 그래서 막은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죽잖아요. 죽으면 이제 백혈구와 싸워서 시체가 돼서 죽으면 그것을 이제 처리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면역의 3단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에 싸우고 죽고 처리하고, 여기에 다 뭐가 필요하냐면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나쁜 것들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것까지를 면역 체계 활동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면역 체계 활동. 그래서 우리는 면역에 좋은 거 나쁜 거 이거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면역에 좋은 거 나쁜 거. 자, 그러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게 있어요. 암세포 속에 유전자가 활성화돼야 돼요. 여러분, 암세포는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계신다고요. 저도 암 환자가 아닌데 암세포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기회와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 유전자가 바뀌면서 암이 걸리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사실은요. 자, 암세포 속에 유전자가 활성화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산책을 하다 감동을 받았어요. 갑자기 산에 가다가 음악을 듣고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 버려요. 그러면 이 암세포도 정상세포가 바뀐 세포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세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암세포로 바뀌었는데 얘를 그냥 통째로 떼서 버리는 게 맞을까? 아니면 얘를 잘 달래가지고 자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발견한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이에요. 세포 자살. 자기가 스스로 죽겠다라고 하는 세포 자살이에요. 암세포 속에 이 세포 자살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바꾼다고요. 아, 나 이제는 죽어도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정리를 해요. 내가 더 이상 이 인간의 몸속에 살 수가 없다. 도대체 얘는 이제 산소도 공급을 많이 받고 가스도 없고 너무 몸이 깨끗해졌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포기를 해요. 그러면 제 유전자의 되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글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글자로. 그래서 글자 자체는 편집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표면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진짜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이렇게 이거 놓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2005년, 2008년, 2010년, 12년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이 내용을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암의 편집 현상 혹은 암의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벌써 타임지에 나오고 과학학술지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표면에 죽여달라는 정보를 거기에 싣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 속에 자연 항암제가 분비가 됩니다. 우리 헬기가 막 가다가 불 끌 때 물을 쫙 뿌리죠. 그러면은 이제 불이 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면역세포 속에 자연 항암제가 분비가 되면서 그것이 뿌려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래서 여러분들의 뇌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뇌신경. 자연 항암제 나와 있는데 암 부위가 아니고 다른 부위다 뿌려놨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이런 게 문제예요. 자가 면역성 질환들. 그리고 위산 과다 환자들. 사실 이거 제가 생리학을 공부하면은 전혀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요 면역체가 남아돌지 않아요. 더군다나 제 나이만 해도 면역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제 위산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생리학적으로요 위산이 20살이 되면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의 노화는 20살 때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살 때 기점이. 그래서 21살, 22살 되면 사실 그게 노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돼요. 우선 20세 전과 후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20세 전에는 갈증 호르몬도 나와요. 안지오텐신2라는 갈증 호르몬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한다고요. 그런데 20세가 넘으면 그 호르몬이 잘 안 돼요.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목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찾아서 마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노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위산이 점점점 부족해져요. 그래서 30대, 40대, 50대, 특히 50대는 20대에 비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40대 20%, 50대 30%, 60대 40%, 70대 반도 안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70, 80대 되면 젊은 사람보다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실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문제 있는 소화관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20대에 뭣도 씹어 먹는다 그래요. 돌도 소화시킨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20대들은 돌이 아니라 밥도 소화를 잘 못 시켜요. 맞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면역세포 속에 자연 항암제가 분비되면 신경 호르몬과 신경 체계에 의해서 정확한 곳에 뿌려져야 돼요. 근데 비정확한 곳에 뿌려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에 자연 항암제가 뿌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들으니까 되게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네, 시원하죠? 정확한 것은 뭐냐면 백혈구와 암세포가 스스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놓기로 결정했을 때 백혈구가 도와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 표현은 백혈구가 죽인다가 맞는데 정확한 표현은 백혈구가 도와준다가 맞아요. 그래, 너 죽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라고요. 이렇게 암을 제거하셔야지 죽기도 싫어하는 암세포를 자꾸 죽이려고 해보세요. 암이 어떻게 하게 더 발악하고 더 성나고 맞죠? 마치 아카시아 나무 뿌리를 잘라버리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이런 원리가 정확한 면역 체계 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